동물권 단체의 대표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얼굴이었죠.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부자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는데 일단 논란의 쟁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케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4대 동물 보호 단체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 박소연 그 케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 들어가셨을 때에 유기견을 토리를 입양해 줬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명세를 타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케어란 것이 특히 이 유기견계에서는 이른바 유기견계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고 특히 어떤 글을 봤더니만 마더 테레사에까지 박 대표를 비교하는 그 정도의 어떤 지명도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의 보면은 200 내지 300마리에 가까운 유기견들을 가지고 와서 이 직원들도 모르게 해서 안락사를 했다는 의혹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와 같은 객관적 물증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것이 내부 고발로서 내부 직원에 의해서 알려졌고 더불어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케이스도 많습니다만 지금 그와 같이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 멀쩡한 건강한 유기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안락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으면서 특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명세를 하면서 정말 수천 명이 이 성금을 지금까지 모아뒀는데 그 성금 다 뭐 하려고 모았냐라는 그런 어떤 돈의 문제까지 하면서 윤리적 비난에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단체 한 해 후원금만 약 2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소연 대표가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내용도 이미 처음에 공개가 됐고요. 안락사를 논의하던 중에 웃는 소리가 담긴 녹취록도 공개가 돼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데려온 이유가 분명히 그냥 안락사 시키자고 데려오는 거라 막 아프고 이러면 다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아니 불법이니까 안락사가. 아니 건강한 아이들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프거나 폐사했다 자연스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일부러 폐사했다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우리가 어디서 또 맞출 만한 게 없을까? 한 곳에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데려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모으면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생각에 약간 주둥이는 좀 우리가 염색을 좀 검은색으로 일단 2마리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주둥이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일단 이 대화 녹취록만 들었을 때요. 박소연 대표의 의도 좀 어떻게 읽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 보여주려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제의 우리 강아지들, 개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위신이라든가 자기가 지금 해온 것에 대한 것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파일러로서 제가 보는 이분은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사실은 머시머더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자비살인자라고 합니다. 자비살인자. 예, 머시머더라고 하는데 자비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살인자라고 하면 살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려고 어떤 특정한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개의 생명보다는 자기 중심. 자기 어떤 위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개 생명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락사를 시키려고 데려왔다. 그러니까 그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데려왔다. 그럼 죽이려고 왜 데려왔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우 모순적인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박소연 대표의 주장은 안락사가 불가피한 아이들만 안락사를 시켰다 이런 주장이에요. 실제로 안락사를 시키는 기준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가지를 동물보호법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보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질병이나 상해나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수의사에 의해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로는 안락사가 돼 있지 않고 동물의 인도적 처리라고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이렇게 위탁받아서 한마디로 내가 소유하고 있진 않지만 위탁받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질병이나 상해가 있을 때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다른 사람도 아닌 수의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그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하는 동물보호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동물보호법 22조에 의한 인도적 처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그 대상 자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다만 20억을 지금 그 후원을 받아서 외부로부터 그 유기견들을 사가지고 와서 내 소유다라고 됐을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 따라서는 안락사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학대적 방법이나 아니면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지금 그 사실관계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 그 유기견들을 사가지고 왔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그냥 맡겼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임의로 맡아왔는 것을 이런 식으로 임의로 안락사를 시켰다고 할 경우에는 형법상의 손괴죄도 성립될 수 있어서 손괴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의원도 이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동물권 단체 이 케어의 상업적 행위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췄는데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이 단체는 이러한 행보로 연간 20억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반려견인 토리 인형을 무려 3만 원에 배송비 별도로 판매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던 개라는 이유로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경계하며 종견장으로 보내는 것을 맹렬하게 비판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대통령의 강아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강아지들은 몰래 안락사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위선에 대한 분노는 단순한 황당함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워낙 이 동물 복지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단체예요. 후원금이 연간 20억 원. 결국 이 안락사의 배경에 후원금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동물의 복지를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위선적인 어떤 위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었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억이 넘는 후원금을 이렇게 받고서도 다른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의 위신만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을 했다면 활동했던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닌데 내부 직원들 사이에 이런 낌새를 눈치챈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은 직원들 말고는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이것을 추적해왔던 셜록의 기자 얘기가 네. 이제 있는데요. 그거를 이 공간을 따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한 세 네. 곳을 해갖고 그 내부 직원도 사실은 서로 모르게끔 이렇게 운영했다는 오늘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이분이 한 곳에 이렇게 모아갖고 어떤 특정한 안락사를 한 것이 아니라 네. 따로 비밀스러운 어떤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부 직원도 몰랐다. 그래서 네. 자기들도 속았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게까지 공간을 나눴다는 건 본인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이게 굉장히 위선적인 행위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본인도 봐야 그거는 되겠네요. 이제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직원한테 그걸 공개해야 되는 건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은 후원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기 후원을 나 이제 그만두겠다, 해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낸 후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이 단체에 상근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그 언론 인터뷰를 따르면은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분에 한 통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후원 취소하겠다라는 그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후원하던 분들의 배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물론 처음에는 물론 순수한 의도로 했지만 네. 이게 계속 사업을 해가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그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말 이름 그대로 케어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저 그것을 앞에 내세우면서 돈을 받을 그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이른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민법상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후원금을 취소하고 네. 원상 회복으로서 지난번에 냈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미 죽은 이 그 유기견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후원을 끊으면은 지금 있는 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어떤 그런 유기견들과 고양이 또 뭐 일부는 말까지도 있는데 네. 그 사료비 이런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많은 후원했던 분들이 이와 같은 후원을 끊으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네.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 단체 애정을 많이 보이셨던 분들은 정말 속이 상하시겠네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사기죄, 민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근데 이제 동물보호법의 규정 자체가요. 안락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지금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어디에 부분이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분명히 재판 과정에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박소연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는 사실 뭐 수의사한테 이걸 받았다라고 나중에 재판 중에 그런 걸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네. 존재하는 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박소연 대표의 여러 가지 해명들, 또 일각에서는 동물들이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보다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데려다가 안락사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혐의를 벗겨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동물보호법상에 정당한 사유 없는 안락사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그 동물들 같은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케이스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고발을 보면은 멀쩡하고 건강한 유기견들까지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 따르면은 최근에 이와 같은 그 동물보호법 위반이 그 처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한 2, 3년 사이에 한 1년에 2, 300건에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500건 이상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건보다 훨씬 더 사회적 파장이 큰 부분이고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벌되고 수사되는지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동물 보호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사건 그리고 또 후원금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법적인 미비도 지금 사실은 좀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조금 안정적으로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씩 보완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어라는 단체 앞에 동물권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정작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박소연 대표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